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일부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망설, 심정지설 등을 보도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크렘린궁은 모두 가짜 뉴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당초 예상보다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인질을 석방하고 있는 하마스는 연료를 주면은 인질을 더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연료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하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 상당수가 귀국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에 머물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가질 않아서 이스라엘 예비군들의 네타냐후 총리와 그 아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뜻밖의 소식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러, 익스프레스 같은 영국 매체들, 타블로이드지죠. 타블로이드지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 카바르디 노발카리아 자치공화국의 카즈베 코코프 대표와 접견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 일요일 날 20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그 저녁에 침실에서 쓰러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안 요원들이 그 일요일 날 저녁 9시 5분쯤에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쿵 하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침실로 달려가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에게 심장마비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보안 요원들이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 있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발견된 당시 푸틴 대통령 몸이 이렇게 아치 형태로 휘어져 있었고 눈알이 돌아가 있었다. 눈동자가 네. 눈알이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묘사했고요. 그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하는 등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R 시행 후에 관전의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조금 안정됐다. 뭐 그런 내용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긴 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죠. 예, 그렇습니다.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카바르디 노발카리아 자치공화국의 카즈베 코코프 대표와 접견을 했는데 이게 그 일요일 날 쓰러졌다는 그 이후에 접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접견했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그 이 영국 매체들이 사실 그 제너럴 SBR이라는 매체 주장을 받아서 보도했는데 이 제너럴 SBR은 거기 나온 그 회담에 나온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대역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크렘린궁은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렇게 그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뭐 그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 영락 없는 푸틴 대통령이에요. 푸틴 대통령인데 대역이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푸틴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뭐 일란성 쌍둥이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대단한 이 대역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제너럴 SBR이라는 매체가 주장한 거 영국의 타블로이드지들이 보도했는데 제너럴 SBR이 반푸틴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래서 반푸틴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 그런 매체고요. 따라서 여기서 좀 그 가짜 뉴스를 내보낸 거다. 그걸 영국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한 거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너럴 SBI라는 곳은 전직 크렘린궁 러시아 정보 요원이 운영하는 채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푸틴 대통령 관련한 갖가지 루머가 올라오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지금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뭐 사실이라면 결국은 드러나겠죠.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쓰러져서 건강에 정말 심장이 마비가 올 정도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장이 마비가 심정지가 올 정도로 심각하다면
보도가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뭐 사실이라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푸틴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많이 있어요.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다소 소강 상태를 네.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뭐 계속 늦어지고 있고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칼을 뽑았으면 바로 휘둘러야 되는데 이 뽑은 상황에서 휘두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휘두르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7일 토요일 날 기습적인 로켓포 공격했고 하마스 전사들을 국경에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깜짝 놀래켰고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토요일 14일 토요일 날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말에 투입한다고 그랬고 근데 막상 토요일이 되니까 며칠 연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며칠 연기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곧 투입한다 그러는데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자지구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자지구에서는 이번 토요일 21일 이틀 사흘 전이었죠. 사흘 전 토요일 날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구호 물자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도 그 토요일 날 주말 뉴스 때 속보로 전해드린 기억이 나지만 이 유엔 등이 마련한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20대가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구호 물자가 배달이 됐고 전달이 됐고요. 하마스가 또 미국인 모녀인질 2명을 석방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여성 노인 2명을 또 추가로 좀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인질들 석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 안 되지만 220만여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 물자가 제공됐고 그래서 뭔가 조금씩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전쟁은 소강 상태로 가고 있고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현재 뭐 가지지구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그 휴전과 인질 교환 맞바꾸자는 제안이 나오자 언급을 했는데요. 인질들이 풀려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휴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마스가 인질들을 지금 그 미국인 인질, 이스라엘인 인질을 2명씩 지금 4명 석방했는데 그거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너무 적다는 얘기고요. 좀 더 많이 풀어달라.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고 하마스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본격적인 휴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그 휴전을 제안했었죠. 18일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 하마스는 무조건적으로 인질을 석방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인 구호 물자를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트럭 몇 대만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서 구호 물자 트럭은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걸 양쪽에다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크게 호응했습니다. 유엔의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유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전해드린 그 발언도 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얘기에 더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마스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지 그렇게 휴전 논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약간 이스라엘을 편드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이고요. 어찌 됐건 근데 미국도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투입되는 건 계속 지금 물밑에서는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좀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말 뒤늦게 투입하게 되면 이거는 하마스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냥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인종 청소로 네.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곧바로 하는 게 보복이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는 건 보복이 아니라 그냥 학살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상황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인질이 지금 현재 200명 넘게 잡혀 있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양측이 물밑에서 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예, 그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건 네.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하는 거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양쪽 다 부인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소식통을 통해 전한 소식을 보면 그 카타르, 이집트
이 중동 국가들의 중재 아래 물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인 구호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더 많은 인질을 석방해 할 것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마스가 구호 물품에 연료를 콕 집어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원활한 구호 물품 반입이 이루어지면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를 포함해서 최대 50명까지 250여 명 중에 5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50명을 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은 이런 하마스 요구에 부정적인 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데요. 하마스가 그 특히 연료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연료를 넣어주면 물론 추운데 뭐 연료가 들어가야지 뭐 불도 뗄 수 있고 또 전기로 돌릴 수 있고 하니까 연료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하마스 군사 활동에 전용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우려해서 연료 넣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하마스는 지금 가자 지구 인구가 220만여 명인데 발전소가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발전소의 연료가 소진돼서 가동을 멈춘 지가 2주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주요 시설에 지금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깨끗한 물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비상 발전기로 병원이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데 비상 발전기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가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환자들 특히 신생아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병원은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자지구 2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연료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엔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엔의 그 대변인도 가자지구 병원 상태 심각하고 민간인들이 지금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도 지금 하마스와 함께 연료를 지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에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빨리 좀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네타냐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언하면서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네. 현역 군인들은 당연히 전쟁 선언됐으니까 당연히 전쟁터에 나갈 거고 17만여 명입니다. 예비군이 30만여 명이에요. 현역보다 한 2배 가량 더 많은데 이 전 세계 이스라엘 예비군에도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그래서 수백 명 이상의 해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에 네타냐후의 큰아들이 이건 미국에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고 미국에서 그냥 편하게 있다. 이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아들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야이르 네타냐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아들이 야이르 네타냐후 32살인데 예비군 복무 대상이고요. 근데 올해 초부터 플로리다주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비군 총동원령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병들의 그 네타냐후 총리 예. 그 아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하다는. 예, 맞아요. 더 타임스 보도를 보면 해외에서 돌아온 그 예비군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병들이 네타냐후 아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 모두 지금 최전방에 가고 있다. 근데 네타냐후는 뭐하냐? 네타냐후 아들 야이르는 어디냐 이러면서 네타냐후가 우리들의 피를 요구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 야이르 네타냐후는 전투병으로 복무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네. 그 이스라엘군 대변인실에서 복무하면서 의무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따지면 방위병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좋은 부모 만나서 뭐 힘 있는 권력 있는 부모 만나서 방위가 아니라 아무튼 좋은 보직. 그러니까 방위군 뭐고 일단 그 전방에 안 가고 후방에 있을 수 있는 전투를 하지 않는. 예, 하지 않는 비전투 쪽으로 가서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지만 사법개혁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켜가지고 사실상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그것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 하마스가 공격한 것도 이 네타냐후가 좀 유도한 거 아니냐는 지금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 사법개혁 전국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이 야이르 네타냐후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때 장남이 소셜 미디어에서 여기에 대해서 글을 막 올리다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올 초에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뭐 아들이 그렇다고 뭐 어릴 때부터 미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에 있다가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조국이 전쟁 났는데 미국은 돌아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아주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래저래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가 책임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 네, 네. 상당히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